안녕하세요. 테마가 있는 카페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뵌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아시다시피 이 방송은 청주시 진해구에서 진행하는 마을 방송 라디오고요. 우리 지역 최초의 풀뿌리 방송입니다. 그 중에서도 테마가 있는 카페는 각 회마다 다른 테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프로그램인데요. 전 시간에 이어서 투자와 투자 기술의 허와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부동산 편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고백하건대 이번 부동산 편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게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금융편과는 좀 다르게 투자 대상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관계가 개입되어서 그렇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준비에서부터 실행까지 그 단계마다 신중한 선택과 판단이 요구되는 과업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송이 조금이라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주거용과 투자용은 우선 고려사항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영끌이란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릴 만큼 부동산 경기가 화랑이었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하죠. 그만큼 금리의 영향이 막강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높을 때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죠. 바로 자금 동원 능력 때문인데요. 그 성패가 상당 부분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리가 높을 때는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기존에 세웠던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하게 되거나 철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금리가 낮을 때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어서 보다 과감한 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장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정부 정책입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는 좀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반대로 지금처럼 침체 국면일 때는 규제 완화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자금 조달에서부터 투자, 세금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명심해야 할 철칙 1호가 정부 정책에 맞서지 않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는 교통과 입지입니다. 자본은 길을 따라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할 때 아무리 다른 조건이 좋아도 이것 한 가지만 갖추지 못하면 급격히 선호도가 떨어지죠. 물론 주거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주변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는 지역이 항상 선호도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추어도 권리관계 등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낭패를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기고 직접 검토해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일일이 따로따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여기저기 다니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일사편리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하나만 발급해도 부동산에 관한 정보 18가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등기 신청을 할 때는 직접 각 서류 하나하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보가 중요한 시대죠. 그래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중요한데요.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각종 환경, 실상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럴 때 각종 온라인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손품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따라서 각종 특화된 앱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보다 용이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화면에 각종 앱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손품이 있다면 발품도 있겠죠. 먼저 지도로 주변 지역을 체크한 다음에 자동차보다는 버스로, 버스보다는 도보로 해당 지역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알짜 정보나 생생불만, 실시간 짜증, 신바타 득템 등도 파악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자주 얼굴 도장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 있겠죠. 물론 무거운 음료수를 가지고 가시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우리 마음이 넓으신 청취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알거든요. 여태 듣느라 좀이 좀 쑤시든지 아니면 잠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걸 저는 좀 압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지네마을 라디오 내 맘대로 어워즈 제2조합 프로그램에 이어서 저도 제 맘대로 어워즈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한테도 푸짐한 선물을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컨텐츠상 진해 역사와 문화유산을 찾아서의 김명남 선생님.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 이야기, 에피소드 등을 선생님의 탁월한 지식으로 알기 쉽게 풀어낸 아주 훌륭한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지나치기 쉬운 것들을 깨우쳐주는 아주 유익한 방송임은 물론이고요. 나아가서 지내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고취시켜주는 가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 없으시죠? 다음은 찰떡 컨셉트상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진해로드의 정영섭 선생님. 진해 역장님으로 일하시면서 기차와 기차역의 추억에서부터 우리 지역 토종 기업, 맛집 탐방 등으로 깨알 같은 재미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듬뿍 담은 진해 마을 라디오라는 이름에 걸맞는 찰떡 같은 방송이라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마음 촉촉 힐링상은 시와 마음 산책의 김한선 선생님입니다. 메마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감성 넘치는 시로 우리 모두를 쉬어가게 하는 최고의 힐링 프로그램입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저는 시가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예전에 미처 몰랐거든요. 사느라, 딴짓하느라, 낭비하느라 감성을 잃어버렸었는데요. 조금이나마 되찾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 내 맘대로 어워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 다시 투자와 투자 기술에 대한 허와실,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와는 조금 다르게 각 부동산 유형별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요소들도 있겠죠. 먼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형 부동산은요. 앞에 당연한 5가지 요소 외에도 각자 상황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실거주할 주택은요. 예를 들어 학령기 자녀가 있을 때는 학군을, 은퇴한 부부 중심의 가정일 때는 보다 쾌적한 환경과 병원 접근성, 직장인 부부일 때는 직주 근접이라는 식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선택이 어려울 때 보다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투자용으로 구입을 할 때는 왜 구입하려고 하는지 그런 목적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냐 월세 수익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달라져야 하겠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살 때부터 팔 때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에 세금이라든지 각종 규제, 시세, 추세 등을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은 금물이겠죠. 한 예로 남들이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뒤처진다는 생각 때문에 갭 투자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았죠. 서울주택의 무려 46%가 갭 투자일 거라고 추정을 하던데요. 요즘에 그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죠. 그로 인해 갭 투자를 한 당사자뿐 아니라 그 세입자들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서 시간이 촉박한데도 이사를 가지 못한다든지 은행 대출 상환 계획도 완전히 어긋나게 되어서 막막하다고 화절하는 경우도 꽤 볼 수 있습니다. 좀 듣기만 해도 갑갑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상가를 비롯한 투자용 부동산인데요.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다소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들어가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운영 주체는 임차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인의 노력이나 의지보다는 업종, 임차인의 특징, 입지, 인구의 특성, 경기, 유행 등 많은 변수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래 상권 변화를 예측하는 것도 정말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들을 미리 참고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멀게는 20년 단위로 세워지는 국토종합계획과 관심 있는 지역의 개발 방향을 알 수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가를 비롯한 수익용 부동산은 항상 임차인이 끊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한때 번성하다가도 몇 달만 공실이 생겨도 타격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공실 그 자체로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라든지 또 각종 공과금은 임차인이 있든 없든 지불해야 하고 또 그렇게 공실이 생겼을 때는 월세는커녕 각종 공과금까지 떠안아야 하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상권 예측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공실이 생기게 되더라도 어렵지 않게 채워줄 수 있는 회전율 또한 중요합니다. 상가를 선택할 때 공실률은 낮게 회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아주 필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 상권의 분석과 업종 우위 파악, 인구 구성 비율의 변화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죠. 이건 역시 국가에서 제공하는 그런 자료가 있는데요. 국가 통계 포털 등의 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무늬만 투자와 투자 기술의 허와실 부동산 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잘 키울까, 화려할까에 중점을 두는데 반해 부동산은 금액대가 만만치 않아서인지 말 그대로 투자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자료를 접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사례 등을 만났을 때는 나도 모르게 감정이 개입되던데요. 임대인 입장에서 기가 막히기도 하고 세입자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기도 했거든요. 분명 당한 게 맞는데 법률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고 증거 또한 없을 때 정말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제가 앞이 다 캄캄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여건이 된다면 사례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편 이건 아니라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었거든요. 왜 내가 하면 투자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고 할까요? 사실 부동산이 좋은 소득원이고 자산이기는 하지만
잘못 활용이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게 된다는 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또 상당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방향의 국가 정책, 승자 독식이 아닌 상생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테마가 있는 카페 진행자 유미령이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 방송을 마칩니다. 여러분, 내년에 다시 찾아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